여러분 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게 뭡니까 네. 또 아이고 공주 앨범이 드디어 공주 알밤이 나왔어요. 드디어 2019년 햇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요. 네. 야. 네, 그래요. 가을이 왔어. 네, 여러분 그동안 저 알밤, 네. 알밤 작년 알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앨범. 올해 알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작년에 알밤 먹었을 때, 와, 너무 이건 맛있었죠. 진짜 네. 기가 막혔습니다. 엄청 먹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밤이면서 세계 최고의 밤입니다. 공주 알밤이 돌아왔습니다. 공주 알밤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된 네. 명품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공주 정안밤, 공주의 정안 있잖아요. 네네. 그 공주 논산간 고속도로 정안 타고 IC가 가면은 있죠. 정안 그렇죠. IC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군요. 예, 공주 정안밤은 한 EU FTA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그 브랜드가 보호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국산 밤을 공주 정안밤이라고 속여서 팔면은 감옥에 갑니다. 오. 네.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무단 압수수색에다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온 피의사실 가족이-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다 털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유럽에서 중국산 밤을 정안밤이라고 속이면 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공주밤이 유명한 건 다 알지만 실제 공주밤을 믿고 구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밤을 뒤섞어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공주시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직배송하는 진짜 공주 밤만을 판매합니다. 게다가 공주시 산림조합은 전문가를 통해서 네. 품질 기준치 이상의 밤만을 엄격히 선별해서 판매합니다. 직접 받아보시면 그동안 내가 먹었던 밤은 가짜 밤이에요. 밤이 아니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루에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범은 범이래요. 범. 범도 팝니까 김민낯컴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그 MB가 네. 어린이날에 그 무슨 어린이들 만나가지고 뭐 짜장면을 좋아한다면서 짜장면 쨍이라고 한 거예요. 짜장면 짱인데 짜장면 쨍이라고 한 거야. 얼마나 비웃었는지. 근데 지금 밤을 내 범이라고 했어요. 네. 아, 내가 야. MB를 닮아가는군요. 예. 아, 정말 MB는 정말 에피소드의 왕입니다, 진짜. MB를 닮더라도 돈이 많아지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원기를 회복하도록 돕는 5대 영양소가 고루 있고요.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특히 좋습니다. 아, 칼슘이 들어있군요. 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진짜 공주밤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김용민닷컴 통해서 공주밤의 우수성과 놀라운 가격을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김용민이 공주시장 나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공주밤이 아닐 경우 네. 네, 시장이 책임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좀 판매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공주밤 대짜죠. 3kg에 19,000원. 아이고. 공주밤 특대, 음. 네, 더 큰 거죠. 네, 3kg에 23,000원. 아이고. 그리고 공주밤 옥광. 옥광도 있어요. 네, 어이구. 가장 최상품은 이제 옥광이라고 하는데 예, 예. 요거는 10월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아. 네, 10월에 다시 한번 네, 예. 말씀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홍옥도 이제 곧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홍옥? 예. 아, 한광. 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공주 알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일명 밤의 대통령입니다. 네. 밤의 대통령이. 아,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우와, 아, 진짜 달아요. 작년에 그 알밤, 햇밤의 그 맛입니다. 아, 너무 시원하네. 이 알밤은 맛있는데 음. 누구에게 알밤을 먹이고 싶구나. 난 누구라고 안 했어. 이름을 얘기하시죠. 내일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겠는데. 난 누구라고 안 했어. 네. 지금 시장님 그 아까 뭐 나온 얘기 중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뭐랄까 뭐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기가 좀 어렵시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후에 지금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졌잖아요. 근데 뭐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아니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SBS의 항상 방식이 그래.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아직 그 고소를 제가 했잖아요. 물론 뭐 알 권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전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그게 지독했느냐면 그게 90분 정도 한 거였어요. 네. 제 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40분을 무슨 조직 폭력 조직이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 이게 40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안 한 짓을 저에게만 했는데 그 관계도 그 조직의 관계도에 얼굴들이 다 사진이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제 얼굴을 딱 붙여요. 그렇지. 그게 첫 번째 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앞에 뭐 제 사진 나오고 이런 이제 앞에 이렇게 서론으로 나오는 거 빼고는 40분을 조직 뭐 그런 조직이 있고 누가 살해가 됐고를 40분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은수미 사진을 딱 붙여요 손으로. 그래서 제 연관 검색어가 살인자였어요. 연관 검색어가요. 은수미 살인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걸 안 봤었어요. 전 그런 건 상상이 안 갔고 어차피 뭐 TV조선 이런 데서 한 정도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했으려니 했는데 갑자기 연관검사가 살인이 되고 제가 이재명보다 그 검색 순위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근데 나는 10분이 채 안 나왔거든요. 그럼 연관 검색어가 그리고 왜 살인이지 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 90분짜리를 제가 다시 보기로 보는데 6시간 걸렸어요. 차마 다 한 번에 못 보셔서.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늦게 고소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 집단의 일원으로 몰려본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살해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목 졸려서 살해되는 느낌. 인격 살인이죠. 예, 그래서 그 인격 파괴를 고문 당할 때도 그래서 저 한번 죽을 뻔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걸려서 간신히 그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제 정신으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늦게 했어요. 변호인단도 워워 좀 안정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관에 눕혀져서 뚜껑 못질을 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저한테 이제 일정한 기획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리고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관여됐는지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이걸 뭐 누구와 어쨌고 이걸 확장시켜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이름을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검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게 백주대낮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죠. 일어나고 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또 언제였느냐면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모두가 제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세월호 때 알게 된 분이 계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은수미한테 꼭 전달해 달라라고 이제 일부러 메시지를 저한테 전했는데 당신은 반성해야 된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알을 보신 거죠. 반성해야 된다. 그 알 같은 용감한 조직이 있어서 이런 게 드러났 느끼고 당신은 조금이라도 어쨌든 연관이 그러니까 연관이 됐든 안 됐든 그런데 거론된 것만 해도 100배 사죄하고
뭐 이 선거를 포기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직을 그만둬라 뭐 이런 누군지 알잖아요. 물론 잘하는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셨다는 걸 아는데 이 메시지를 그게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뭐 손가락질하고 뭐 악플 달면은 이런 녀석들이 다 있나 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심장이 이렇게 파지는 듯한 아유,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저는 이제는 앞으로 누구도 그런 경험은 이제 안 겪기를 원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당신들이 한 행위가 물론 의도해서 했겠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인격을 파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건 거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일 수 있고 웬만해선 견뎌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라고 예. 저는 살아서 용감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불링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네,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아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전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100% 순결할 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공격을 받을 이유는 없는 예. 거죠. 그리고 그냥 웃는 낯으로 다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송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소송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말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 맞아요. 꼭 끝까지 버티면 이겨요. 이런 걸 계속 시장님 격려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 조국 장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예. 하지만은 지금 본인만 뭐 말하자면 고초를 겪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고초를 겪어야 되니 말이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조국 장관에게 영상 편지는 아니고 뭐 그래도 이게 응원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장님이 좀 동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기 나경원 동기는 그렇게 그냥 아주 사납게 헐뜯고 있는데 은수미 동기가 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아마 그냥 자리에서 봤으면 눈빛만 봐도 알 텐데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조국이나 저나 이런 386 세대는 자기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하지만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가길 바래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도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50대가 돼서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세대가 우리라면 그건 행운의 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행운을 안고 있으니 모르는 곳에서 서로 격려를 하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 예. 근데 또 과거에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엄청난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재판이라든지 또 사회적 낙인 뭐 저기 북한하고 가깝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낙인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단련된 분들이라도 이 상황은 참 힘들죠. 힘들 네. 거예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트라우마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감 밑에 남아요.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맷집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해져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반복된 그 트라우마가 또 반복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저 멀리서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1km 전방에서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아, 위험. 예. 이런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과도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혹시 오판을 그러니까 예민해져 있잖아요. 영혼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 너무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다 보면 과도해질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심하고 또 하나는 저는 얘기를 해요. 내가 과도하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제 상황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제가 이게 반복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특히 폭력적인 이런 거에 직면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 비서실에게도 얘기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맷집은 되는 거예요. 맷집. 그 정도 맷집이 돼요. 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 네. 우리 은수미 마치 시장님이 밤같이. 예, 시장이 되셔가지고 한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맞아, 그 자랑하러 나왔는데요. 딴 얘기만 했네요. 네, 시장님 오늘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진짜 분위기. 아동복지 3종 세트는 뭐예요? 아동복지 3종 세트는 이제 첫 번째 아동수당을 저희만 12만 원 그것도 지역화폐로 드리잖아요. 카드로 드려요. 몇 살부터 네. 몇 살까지? 지금 이제 7살까지로 확장이 됐죠. 태어나서? 와. 그래서 예. 저희 보통 10만 원인데 이제 2만 원 더 드려요. 네. 우리는. 그래서 만족도가 거의 90% 나오니까요. 카드로 드리거든요. 네. 처음에 현금으로 안 그때 그것도 준다고. 천만에 예. 또뭐 시비 가는 인간이 있었어요.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예요. 어린아이 병이 예. 1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전액 특히 비급여 부분 전액 부담하는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이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100만 원이 예. 100만 넘어가면은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시에서 예, 시에서 하는. 야.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캠페인하는 하죠. 거. 네, 네, 네. 저는 이제는 그 캠페인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이 당연히 예, 네, 공공이 책임져야 당연히 되는. 공공이 그렇죠. 책임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 시작을 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초등 돌봄을 저희들이 지금 초등 돌봄. 확장하고 어린이집 있어요. 같은 예, 게.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0에서 5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부모님이 다 맡고 예, 된단 예, 말이야. 예, 그러면 오후에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그래서 수가 정말 없으니까. 예. 정신없이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성들 부부가 직장을 다 다닐 수도 있고 네. 아이를 잘 케어할 수도 있고 해서 네. 하여튼 그런 걸 지금 확장하는 이제 아동 복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혹하는데요. 지금 네. 눈빛이 음. 성남으로 이사 갈 테세요. 이사 오세요. 또 하나 저희가 성남에서 지금 제가 욕을 많이 먹으면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네. 청년 신혼부부 네. 2030, 2040에게 주거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거권까지.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반대도 꽤 많아요. 많긴 하지만 저는 지금 성남에서 주택 소유율이 48%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전국이 아마 53%인가 그런데 성남이 낮아요. 낮네요. 예, 서울처럼 낮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비싸기도 그거하고, 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 특히 청년층 20, 30대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율이 30%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하여튼 40대 정도까지에게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네. 좀 보편적으로 좋은 공공주택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여기까지 그게 훅훅 넘어갑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지금 내년서부터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직장인들에게도 확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반값 임대료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에 그러려면 대한, 네. 그러려면 뭐야. 캡을 씌워야 되잖아요. 예. 임대료 캡을 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년간 임대료 캡을 씌워주시면 예를 8년간 임대료를 40만 원으로 묶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신난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임대료를 안 네, 올리는 올리는 거죠. 거죠. 그 네.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예. 해주시면 LH가 예. 리모델링을 해드리고요. 오. 그러면 주택 가격 오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캡을 이제 그리고 일정하게 그 저리로 또 뭐 융자도 지원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10만 원, 시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대에 들어가는 사람 지금 학생인데가 뭐 나머지 돈을 내는 그러면 학생이 원래 한 3, 40만 내야 되는 네. 걸 10만 원에서 20만 내는 요거 이제 내년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아. 일단 50호를 일단 모델로 야.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저 그래서 지금 외곽도로 탔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삿짐 싣고. 이거 저희 꿈은 기업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기업도 어차피 요즘 기숙사를 짓거나 하지는 그쵸. 못해요. 네, 네. 하지만 판교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70에서 80%가 외지에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2-3시간씩 걸려서 오시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출근이 너무 힘들어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96만인데 네. 하루 이동이 250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250만을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교통체증을 고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가까운 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숙사를 짓거나 하기는 어려우니 네. 이런 임대 정책을 반값 임대료 정책을 한번 기업하고도 해보는 기업 복지 그러네. 차원에서도 같이 이런 걸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또 큰 건으로는 저희들 또 인프라를 많이 특히 문화 인프라를 갖추려고 그렇죠. 성남이 게임 업체에 반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을 2022년까지는 400석 규모, 그 다음에 2025년까지는 미디어 월을 만들어서 그 외부 벽을 전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미디어 월, 네. 미디어 벽. 예, 1,500석 규모로 하고 그 주변이 죄다 게임 업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주변에 또 판교 트램 13.7km 3,500억 사업인데요. 트램을 도입을 열차 같은 해요. 거.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저는 전차같이 예, 판교 트램을 AI 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인공지능으로?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선전 홍보도 좀 다르게 하고 AR도 도입하고 해서 트램이 도입되는 그 순간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런 이제 대규모 사업도 해서 거의 수조 원 지금 쏟아붓게 되는 사업들을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어요. 성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게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판교가 있고 분당권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구도심권도 있어요. 네. 그거 전체를 엮어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통이나 판교 트램이나 이런 경우도 도입을 하게 된 것도 정자동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당 남부 쪽에서 분당 이쪽 이 서쪽으로 그게 이제 판교 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13.7km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도입이 되면 다시 판교에서 원도심까지를 잇는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밸리를 산업단지를 교통과 주거와 문화와 산업까지를 해서 엮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앞으로 지금도 뭐 수백억씩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앞으로 제가 그걸 잘해요.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따오더라고요. 왜냐면 국비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판교 트램도 3,500억인데 국비가 2,000억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올해 말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이제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국비를 잘 따오고 중앙정부나 국회하고 협상을 하고 도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들어서 네. 이런 커다란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것들을 좀 하고 또 문화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하는 요걸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작을 야, 했어요. 이 시장님이 사실 인권, 노동권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죠. 네. 전문가고 달인이어서 복지가 좋아지겠다 했는데, 야, 이 미래 먹거리까지 그냥 다 큰 왜냐면요. 그림을 그리시고 말이에요. 아니 판교에서 네. 그러니까 판교가 AI 메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성남이 AI 메카라고 불려요. 여기서 빅샷이 터지지 않으면요. 네. 빅샷. 뭔가 좀 도박이 느끼는. 죄송합니다. 예. 말이 그랬나? 어쨌든 예. 이게 뭔가 터지지 않으면 쓰리고가 터지지 않아요. 예. 대한민국 미래에 먹거리가 없어요.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디지털 시대에 게임, 그러니까 전국 게임 업체에 반이 들어와 있죠. 바이오 업체가 한 거의 700개 가량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등 해가지고 1,600개가 있어요. 종합병원이요? 아니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 이런 일반 병원까지 일반 합쳐서 병원까지. 예, 네. 그러니 거기가 온갖 게 거의 다 되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느냐면 기업 R&D, 특히 R&D의 난방 한계선. 는 판교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줄을 서 계세요 지금도. 아, 정말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들어오시겠다 해서 일부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서. 기업들이 좀 쫙 서 있는. 예. 야, 뭐 R&D에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AI, 문과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네. 예. IT, BT, CT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심지어 드론 기업이 56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드론 기업? 예, 드론 기업만. 그 그래가지고 드론존 설치도 예, 드론존 아니 했어요. 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성남이 대통령기가 뜨고 성남공항. 내리는 네, 그렇지. 맞아요. 예. 서울공항이에요. 그쵸. 근데 이름은 서울공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공역이에요. 아. 그래서 드론이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들한테 조창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시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기업들 조찬 때 불러달라고 해서 강연을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드론 기업에 손을 들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면 드론 시험 비행을 하려면 저기 신갈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신갈용.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 좀 한다. 그래가지고 6개월 거의 8개월 걸렸어요. 합의를 봤어요. 국방부까지 쫓아갔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 150m 상공, 그다음에 1km, 방에 1km인가 1.5km 해가지고 세 곳에 프리존을 만들었어요. 기업들만을 위한, 없어요. 예, 그래도 기업들만을 대부분이 안 돼요. 위한 네. 프리존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드론 기업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예를 들어 드론을 장착을 해서 열 배송간 터지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로 저희 찍었어요. 예. 찍으면 열이 새면요, 뜨거운 물이 새면 네. 예전에 백석에서 터지고 그 그랬잖아요. 순간에 고향. 그게 나타나요. 아. 그럼 고기만 고치면 돼요. 아, 드론 띄워가지고. 예, 그 그럼 찍어요. 온도를 찍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치고 다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께. 그다음 폭염 때도 찍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거기다 아이스 설치하거나, 예, 냉방 쿨러를 하거나. 그러니까 드론 이번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탄천 축제를 한 달간 해요. 그런데 탄천 축제 때 드론을 띄우기로 했거든요. 드론 수십 대가 띄워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이 공군이 하고 협의를 받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론을 가지고 구조 작업. 왜 엑시트 보셨으면 엑시트에서 네. 뭘 던져주고 하는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드론을 가지고 방제 작업, 예. 불 이런 게 그걸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실험하고 저희다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구입도 하고 드론 기업도 지원하니까 가장 많은 드론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저 미래 도시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그런 발상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에 맞춰서 좀 큰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이 드론 타고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실버 드론. 실버, 은드론. 네. 실버 드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네. 예. 관우 끝나고 이제 드론 타고 이제.
새벽까지 가시고. 근데 드론이 꽤 놀라운 여러 가지 그럼요. 도움이 돼요. 네. 드론으로 이제 뭐 배달하고 앞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도심 재개발을 하는데 다 드론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남길 수 있고요. 예. 정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수백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또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거나 중앙부처에 네. 얘기를 해서 이게 돈도 효과적으로 덜 들이고 그리고 드론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드론 업체들하고 잘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거 말고도 뭐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개량 공사 예, 특수하시고 150억 가져온 거야. 이 정수장 인천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이 아니 많죠. 원래 이게 음. 2009년에 계획된 거더라고요. 근데 10년간 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 취임하자마자 기재부 직접 2번 갔잖아요. 네. 주세요. 이래가지고 따가져 달라고. 왔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국비가 154억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공식했어요. 고도정수 참 처리장. 잘하셨네요. 예. 저기 은은 그 네. 왜 그 돈 은행할 때 그걸로 할까요? 은수미 은이 네. 돈 은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은수분의 이길자 네. 금수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판교 구청사 예, 부지매각 예, 및 예. 기업 유치 예정 그리고 예. 전국 최초 시민 발의에 의한 시립 의료원 시민 시립 이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이나 늦춰져가지고 저희가 시립의료원을 이번에 건립을 하고요. 네. 사실은 2년이나 늦춰져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모의 진료를 12월부터 하고 내년 3월에 정식 개원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이게 굉장히 또 땅끝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4천억 정도 될 규모의 병원이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데 2번이나 그러니까 건설하면서 부도도 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남 특히 이제 상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개원을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정상적인 개원을 하면서 의료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최고의 걱정이거든요. 공공시설이죠. 예, 그래서 막중한 저는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어떤 의료 사고도 내지 않는 그래서 퀄리티 있는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원 가족들이 굉장히 식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진짜 의료원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쵸. 네. 이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좀 기준을 잡아줄 수 네, 있는. 특히 공공의료가 굉장히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이고요. 초기에는 아마 적자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 시의회를 설득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반대당에서는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저? 저희가 지금 24대 13인가 가만. 13은 자유한국당. 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 예전에 저 예. 이재명 지사가 저 시장일 때는 그땐 거의 반반이었어요. 아니요, 많지는 않았고 반반이었어요. 아니 바른미래당까지 치면 아니 국민의당까지 치면은 저쪽이 저쪽 편이었다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시의회가 그래서 그 겨울에 그 축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성남 FC도 예산 안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저도 예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건 이제 시민의 예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요. 워낙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네. 항상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잘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직 개원은 안 했는데 노조가 2개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네. 저는 노사관계는 또 노사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성남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게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 네. 이걸 좀 우선시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와, 같아요. 촛불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을 만들 기회를 쓰고 있고요. 또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네. 하는 일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에요. 뭐 복지만 사실 좀 주목했는데 와 정말 그 이 사회에 새로운 먹거리까지 다 구상하는 이런 삶의 근간을 바꾸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촛불 지방정부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지금 산타클로스인 네. 은수미 시장 모셨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장님, 우리 그 촛불 시민들 또 우리 개혁 민주 진보를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걱정 많으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은수미 같은 정치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전 정말 시민들께서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도 시민들께서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 잊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아이고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야구장도 좀 만들어 달라고. 성남에 야구장이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데 전용 구장보다는 이게 전용 구장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네. 야구장은 없지는 않아요. 네. 놀이공원도 하나만. 네, 죄송합니다. 인천 시민입니다. 여긴 용인 시민이고 여기도 저는 관계 서울 없으시죠? 시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말 성남에서 꿈이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꿈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은수미 시장님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네. 더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훈 라이트클럽 오늘 모신 분은 은수미 시장님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길